유키즈원더 상담. 기독교 상담학과 학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키즈원더 상담 진행을 맡은 MC 윤과 프레이티입니다. 오늘은 상담 심리치료학과 교수님을 모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지식적인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마지막이라 너무 아쉽지만 그만큼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프레이티님 혹시 기독교 상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기독교 상담이라는 게 너무 단정지어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다시 기독교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게 기독교 상담이라는 것에 대해서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적인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관으로 여기 앞에 있는 내담자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게 기독교 상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윤김은 어떤 마음으로 기독교 상담을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을 기본으로 하면서 상담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담자를 대하고 상담에 임한다는 게 다른 상담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껴지고 다른 것보다도 원리나 과정, 결과 모든 단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에서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에 대해서 굉장히 사랑이 많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번 마지막 시간에는 이렇게 사랑과 유익이 많은 기독교 상담뿐만 아니라 발달 심리와 상담 실습 및 기법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유익함을 모두 담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강사분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김천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의 학과장님이면서 기독교 상담과 함께 발달심리학과 상담실습 및 기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조대훈 교수님입니다. 바로 됐어.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천대학교 상담학과에 재학 중인 조대훈 교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대답을 좀 잘 해야 될까 걱정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그 아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제가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총신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켄터키주에 있는 남침례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상담으로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박사는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하는 우리 김재덕 교수님과 함께 그 미국 리버티 대학교라고 하는 버지니아에 있는 곳에서 상담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요. 한 8년 전쯤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김천대학교에서 상담과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상담을 공부한 계기는 제가 사실 살아보니까 제가 배운 것과 저의 그 삶이 너무나 좀 괴리가 많아가지고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내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심 속에서 혹시 그 해답이 상담에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상담을 공부하러 갔는데 상담을 공부하는 것이 저의 삶에 대해서 저를 많이 알게 해주고 기독교적인 면을 그 삶과 많이 보충하면서 제가 살아가야 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상담 심리치료학과는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냐라고 여러분이 물어보셨는데요. 상담 심리치료학과는 상담학과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담 심리치료학과는 상담을 공부해서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분들이 이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속에서 좀 더 삶에서의 어떤 의미를 발견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보통은 상담에 관련된 그런 과정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교양 교육을 포함해서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기독교 상담이 어떤 것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기독교 상담을 정의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그 기독교 상담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기독교 상담의 정의는 뭐냐면 기독교적인 신관,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기독교적인 인간관, 그리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그 상담자가 내담자를 도와주는 것을 저는 기독교 상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기본적으로 그 상담을 하는 사람이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세계관 안에서 사고를 가지고 상담을 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상담 이론이나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면에서 해석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이제 기독교 상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와 연관해서 이제 기독교 상담이 다른 상담과 차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상담을 하는 사람이 차별된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론을 쓰느냐, 이러한 것들이 크게 중요하기보다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 어떤 그 기독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일반 그 상담에서 추구하는 세계관을 갖고 있거나 일반 상담에서 추구하는 그 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일반 상담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관을 가지고 신관, 인간관, 세계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담과 차별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관 안에서 모든 그 일반 상담의 이론들을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쓸 수 있다고 하지만 기독교 상담은 상담을 하는 사람의 관 자체가 기독교적이기 때문에 그 일반 모든 상담 이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진 않고요. 거기에서 기독교 상담과 공통분모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른 상담과 구별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학생을 이제 교육하면서 지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학생이나 사연이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이 질문에 곰곰이 생각을 많이 하다가 사실은 그 상담을 공부하러 오는 사람 중에서 자신이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은 정신과에서 경계선 인격장애를 진단받은 학생이 공부를 하러 왔는데 사실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배우시겠지만 이게 그 상담하는 학생을 상담을 하려면 이게 약간 이중관계라고 하는 그러니까 학생이면서 내담자가 되는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경계선 인격장애를 가지고 와서 공부를 하는데 사실 대인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교수님들과의 관계 이러한 것들 속에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면서 공부를 좀 하긴 했는데요. 그 학생을 사실 정말 이렇게 발벗고 도와주지 못한 그런 것이 제가 가장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중관계라든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그 학생을 정말 발벗고 도와줘서 진짜로 한번 상담을 해서 그 학생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는데 이게 그렇게 좀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학생과 상담자라고 하는 이 미묘한 그 관계들 때문에 사실 집중적으로 도와주거나 이러지 못하고 약간은 간접적인 거나 이렇게 도와줬는데 결국은 그 학생이 저희 학과를 모두 다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렇게 하는 분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제가 그때는 크게 상담 이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제가 그쪽으로 많이 아는 바가 많이 없어서 정말 학생을 한번 도와주고 싶었는데 제가 그러지 못해서 학생이 끝까지 마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쉽고 마음 아파하는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부분이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섯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기독교 상담뿐만 아니라 발달 심리와 상담 실습 및 기법을 함께 교육하는데 이제 발달 심리와 상담 실습 기법은 어떤 분야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발달 심리는 말 그대로 우리 인간이 요즘 이제 전생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심리라든가 정서라든가 신체적인 것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 발달을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과정이라든가 그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그런 과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달 단계를 잘 숙지해 놓으면 사실 그 상담을 하는 그러한 어떤 내담자가
그 발달 단계에 어떤 분야들이 있는가를 알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내담자가 자라오면서 어떤 발달 과정들을 거쳤는지를 잘 알게 되면 내담자의 문제를 이해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상담 실습 및 기법은 이것은 말 그대로 이제 상담이 이론뿐만 아니라 실습도 이제 실제적인 분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담의 어떤 실습적인 부분, 실제적으로 상담자의 어떤 자기 인식이라든가 상담자가 내담자의 관계를 맺는 과정이라든가 상담자가 쓰는 그러한 이론이라든가 그리고 상담자가 그 내담자의 문제를 분석하고 내담자의 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리고 상담의 과정들을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리고 상담의 종결은 어떻게 하는가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실제적인 그 상담 실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과정들이 상담 실습 및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에 이제 어려운 점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비대면으로 상담을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학생을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특히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어떤 실습이라든가 상담이 사람과 사람이 마주 보면서 서로가 전해주는 그런 느낌이라든가 서로가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함께 있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할 때 특히 중요한 것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입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느냐에 따라서 상담의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상담은 기본적으로 상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뭐냐 하면 내담자가 상담을 받고자 하는 의지와 내담자가 자신이 변하고자 하는 의지가 상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이 내담자를 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내담자가 변화하거나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 이론이나 상담 기법 이러한 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은 내담자의 변화의 부분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를 맺으려면 사실 비대면적인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대면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저희 학생들이 좋은 상담자 그리고 내담자를 사랑하는 그런 상담자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담 교육에 있어서의 어떤 대면적인 교수와 학생이 만나서 이루어내는 그러한 어떤 성취나 그러한 단계들이 꼭 필요한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서 굉장히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라고 하는데 사실 기독교 상담을 하시려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합성어잖아요. 기독교와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합쳐져 있는데 제가 그 기독교 상담을 설명할 때도 기독교 상담은 상담자가 기독교적인 어떤 신관,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관이나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를 이제 먼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뭐 학교를 찾아간다든지 기본적으로 기독교의 어떤 신관, 인간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르쳐 주는 곳이 신학교라든가 이러한 곳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방법이든 기독교에 대한 그러한 그 전반적인 것들을 이제 배우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상담을 공부하시면 상담을 공부할 때 기독교 상담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일반 상담을 가르쳐 주는 것도 있는데 기독교 상담이나 일반 상담 그러한 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배운 그러한 기독교적인 바탕 안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상담이나 일반 상담 기법이나 이론이나 이러한 것들을 얼마나 잘 접목하고 통합해서 여러분이 이제 하는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기독교
세계관이라든가 기독교 신관, 인간관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학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상담을 공부하시면 그러면 기독교 상담을 하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니면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는 곳에 가서 거기에서 그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는 곳에 가면 분명히 기독교적인 그 신관이나 인간관, 세계관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서 함께 배우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기독교 상담을 배우는데 별 무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물으셨는데요. 저는 상담을 공부한 이유가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상담사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뭐냐면 저는 제 생명이 다할 때까지 사람들의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런 곳을 할 수 있는 저만의 어떤 센터라든가 저만의 어떤 공동체의 그러한 그 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제가 그곳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있는 요즘 시대에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을 하고 싶은 게 저의 소원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회가 꼭 있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좀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독교 상담이나 발달심리 관련 상담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상담은 정말 요즘 시대에 그리고 앞으로도 이 AI가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담은 시대가 계속 발달하고 발전할수록 사람들의 정신이나 심리는 훨씬 더 많이 힘들어져 가는 게 선진국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보면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올바르고 좋은 기독교 상담사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내담자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의 상담의 도움을 통해서 삶의 올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의 미래는 아주 밝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서 모든 과정을 잘 마치고 좋은 상담자로서의 준비만 잘 된다면 아마 여러분의 장래도 굉장히 밝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짧은 시간 두서없이 여러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무튼 또 많은 어떤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줌이라든가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화이팅 하고요. 좋은 기독교 상담사로 이렇게 거듭나셔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